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맹자의 명언입니다. 배은망덕 베트남을 알아본 삼성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있다는데요. 베트남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진일보하고 있는 삼성의 근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지난 9월 응우엔 수원폭 베트남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삼성이 베트남에 많은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해달라. 삼성의 성공은 곧 베트남의 성공이다. 삼성이 계속 발전해서 베트남이 삼성의 세계 최대 전략 생산 거점이 되게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자 출입국 대문부터 걸어 잠그고 해주는 건 개뿔도 없으면서 세계 최대 전략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삼성의 입장에서 다소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베트남 총리 입장에서도 믿을 건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70조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현지에서도 삼성에서 일한다고 하면 부러움의 눈길을 사기도 하는데요. 최근 삼성이 베트남에서 실시한 신입사원 공채 시험에 현지 대학 졸업자 수천 명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베트남에서 인력을 채용해온 삼성은 올해가 공개 채용 10년째입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 가운데 신입사원 공채를 시행하는 건 삼성이 처음이고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지난해까지 19만 명 가까이 지원했고 그중 14,0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입사원으로 뽑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상위권에 오르는 등 현지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의 대졸 초임은 현지 기업보다 10%에서 15%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분들 이제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해오던 삼성 스마트폰의 발걸음이 인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밀어내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삼성 스마트폰의 1위 탈환은 인도 시장에서 삼성의 중저가 폰이 흥행을 거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7월에서 9월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8,04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2.7%로 점유율 14%대인 화웨이를 밀어내고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IDC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 최대 시장이자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250달러 미만 폰이 온라인 채널에서 흥행하면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 시장에서 갤로트 20와 A 시리즈의 판매 성과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인도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 생산 기지 거점을 만들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부터가 인도는 베트남과 비교도 안 되며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은 중국에 이어 인도 표준국에서도 전자제품 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하며 1월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신제품이자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은 의미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대부분 저가 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최첨단 스마트폰이 어떤 반응을 거둘 것인지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삼성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S21은 기본 6.2인치와 플러스 6.7인치, 울트라 6.8인치로 새 모델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본과 플러스는 평면 디스플레이를, 울트라는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를 장착합니다.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지원하고 최상의 울트라 모델은 아이소셀 HM3 센서가 사용됩니다. 전작과 동일한 1억 800만 화소이지만 빛을 12% 더 많이 받아들여 저조도 환경에서도 고품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2월에 공개해 3월 출시 일정이었으나 내년 모델은
제품은 앞당겨 출시해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인도 시장을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의 무선사업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는 여전히 삼성 모바일의 중요한 시장이다. 작년 안에 많은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 서서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불티나는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는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몰려드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이달 들어 세계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고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임에 따라 삼성 공기청정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세먼지 조사업체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대기 오염도 지수는 1295를 기록해 전세계 95개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오염 지수가 500을 돌파할 경우 위험 단계로 강력한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 착용 없이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기 오염도가 1295라면 아예 숨도 못 쉬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기질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인도는 코로나를 겪으며 건강 전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뉴델리와 뭄바이, 벵갈루루 등 주요 대도시의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달 초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가 200% 이상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현지 공기청정기 시장은 샤오미를 필두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의 영향으로 반중 정서가 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제품에 점차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현지에서 팔리는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는 약 72만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인도의 TV 시장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세계 2위 TV 시장이고 인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위입니다. 삼성은 프리미엄 제품의 라인업을 다양화해 세계 2위 TV 시장인 인도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TV 생산 재개를 추진하며 현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기아 자동차 또한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지난 1년 새 시장 점유율을 4배나 늘리면서 인도 판매 실적은 곧 부진한 중국 실적을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외 권역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늘어난 곳은 한국과 인도뿐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8,000대를 팔았던 인도 시장에선 올해 72,000대나 팔아 9배나 늘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가 지난해 인도 공장을 가동하고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셀토스를 주력 모델로 내놓은 건 타이밍이나 모델 선택에서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셀토스는 올해 들어 인도 시장에서 소형 SUV 시장의 42.7%를 점유하며 이 부문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현대차 크레타로 35.2%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기아차는 여세를 몰아 셀토스보다 차체가 약간 작은 SUV 소넷을 지난 9월 출시했는데요. 소넷 역시 사전 예약 38,000대를 기록하며 출시 첫 달 단숨에 컴팩트 SUV 1위에 등극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같이 인도 시장을 점령하며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베트남에서는 밉다 하니까 더 미운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에 편승한 상품 도용 등의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다른 업자가 무단으로 선점한 사례가 무려 66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상표를 미리 차지해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의 이런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기업은 3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뽑아먹으려는 베트남을 보고 있노라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마라위에서 FA-50PH 경전 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필리핀 마라위에서 FA-50PH 경전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70회 작전 투입 시까지 100% 명중률의 아군 피해자 전무하게 퍼펙트한 작전을 펼쳤지만 마지막 단 한 번의 폭격에서 500파운드 자유낙하 무효도 폭탄 4발을 적군의 있는 도시 한복판의 건물에 한꺼번에 투하하다가 그중 한 발이 표적에서 빗나가 잘못 낙하하는 바람에 표적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정부군 2명이 폭탄이 터지면서 휜 잔해 때문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FA-50PH의 작전 투입이 전면 중지되고 사고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의하면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오폭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것인 듯합니다. 기존에는 500파운드 또는 750파운드 폭탄 한 발씩을 마라위의 건물 위로 아주 정교하게 투하해서 동영상을 보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감탄시켰는데요. 거의 미군이 자랑하는 초정밀 유도 무기로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는 수준. 필리핀 군부도 거기에 감탄했는지 아예 500파운드 폭탄 4발을 동시에 한 표적에 투하해서 IS 반정부군을 작살내려고 한 듯한데 문제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이 폭격 지점에서 겨우 2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500파운드) 고폭탄 4발이면 총 1톤에 달하는 고폭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입니다. 거의 폭탄이 터질 때의 지진 효과만으로도 인근 노후화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폭격량입니다. 거의 FA-50이 한꺼번에 투하할 수 있는 최대 폭탄량에 근접한 양이고요. 기존의 필리핀의 경공격기들은 이 정도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기 불가능했었죠. 즉 필리핀 군은 FA-50PH를 폭격기로 아주 잘 써먹었는데 이런 고성능의 폭탄과 전투기를 사용하는 작전이 있어서 필리핀군의 작전 교리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필리핀군의 공직 합동작전의 교리가 많이 수정될 것 같고요.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오폭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필리핀군 장병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FA-50의 전투력은 이번 필리핀 실전 투입에서 입증되고 있고 차후 수출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필리핀에서와 같은 실전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존 유럽 파이터의 경우 실전 투입 시 가동률 50%의 별다른 활약을 못하기도 하였었죠. 다른 전투기들의 경우에도 그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실전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제대로 활약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면 해당 기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지방호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단일화된 왕조국가인 조선으로 가면서 벌어지던 그런 중앙 세력과 지방호족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필리핀 전투 상황입니다. 이 북한 전역을 감청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신무기.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각종 미사일 장치에서 발생하는 기계 신호음과 로켓 엔진 화염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올해 배치되는 개량형 백두정찰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개량형 백두정찰기 2대가 배치되면 신호 수집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부터 백두산까지 북한 전역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와 각종 무기체계 간에 오가는 주파수 등의 신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신형 백두정찰기 2대가 올 초 국내에 도입돼 현재 비행 시험 중에 있다며 각종 장비를 미션 컴퓨터에 연동하는 체계 통합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비행시험을 거친 신형 백두정찰기는 기존 정찰기보다 기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정찰 요원과 장비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작전 가능 항속거리도 2000km 이상 늘었고 고도 4만 피트까지 비행이 가능해 북한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엔진 화염까지도 쫓을 수 있는 열추적 장비가 장착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 탐지하는 우리 군의 이른바 킬체인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능은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1과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계기정보 기능으로 현재 군이 운영하고 있는 4대의 백두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정보는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용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계기정보 기능은 북한군의 통신이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